자, 법인 투기 망했다. 네, 진짜 법인은 솔직히 저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법인은 솔직히 반칙이에요. 반칙. 이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기존까지는 반칙이었다는 거죠. 네, 왜? 아니, 다음날 팔아도 10%, 지금은 20%죠. 네, 추가가세 20%예요. 다음날 팔아도 20%인데, 일반 개인들은요, 팔면은 77%입니다. 네, 77%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법인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저는 도덕적입니다. 도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서론이 좀 길었죠? 혼자 떠든다고 벌써 10분이 흘렀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 117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좋아요가 34개인데, 좋아요가 한 50개 넘는 것 좀 보여주세요. 좋아요가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머니 LSA님께서 법인 양도세율이 최대 45% 알고 있는데 법인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법인은 추가과세예요. 자, 법인은 저가 아파트 투기 차단법 나왔다. 취득세 중과 양도세가 70%다. 이러면은 기존에 그 다른 그 개인들과 동일한 거죠. 근데 법인은 양도세가 없어요. 양도세라는 게 없었어요. 자, 법인은 추가과세가 있는데 양도세율이 없었는데 지금 양도세율이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법인과 외지인의 1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투기가 성행하는 가운데 법인의 단타 매매를 차단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개인의 공시가 1억 이하에 대한 저가 아파트 투자는 막지 않는다는 거죠. 예. 또 법인을 막겠다는데 법인을 계속 막아봤자 뭔 큰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을 매수해 1년 안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70% 적용하고 취득세를 중과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천준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뭐 이거는 저는 법인에 대한 규제는요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개인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 법인은 실제로 투자밖에 없잖아요. 정말 투자하려고 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법인 같은 경우도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법인이 뭐 강남 아파트 뭐 수십 개 사는 그런 건 없어요. 대부분 없고 그냥 대부분 다 그 단타, 갭이 뭐 500, 1000도 안 되는 것들 그런 거 막 사가지고 세력들 모아서 팔고 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 투기? 투자? 네, 법인이 많이 들어간 진입한 지역 있잖아요. 법인이 많이 진입한 지역. 그런 데는 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고점에 잡는 사람들은요.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저도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이지만요. 이 변칙성의 플레이 법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청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청주에서는요. 청주 시민들이 법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법인하고는 거래도 안 한다. 법인? 거래 안 해. 법인 안 산다. 그것도 있고요. 법인 주택에 전세도 안 들어간다.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네. 맥스님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자, 이재환님 반갑습니다. 네, 이재환님께서 뜨겁게 응원해야지요. 이렇게 해주셨고, 다른 아이디로 좋아요 2번까지 눌러주신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가유현님께서 법인 단타는 네, 문제 있어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님께서 무슨 말씀이든 합리적이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려요. 서지민님께서 49번째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플라이텍스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뉴스로 이렇게 이제 법인에 대해서 또 규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년 안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70% 적용한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 다주택자 또는 법인의 이 보유한 매물은요 시장에 임대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법인 있잖아요. 법인이 뭐 단타를 했을 경우 세율이 이렇게 높은데 만일 뭐 8년 뭐 4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법인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하면은 뭐 종부세 같은 거 좀 규제를 비켜나게 해준다.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시장에 또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인으로요.
자금 세탁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회계장부에 기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식부기라고 하죠. 기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 잘못하다가 탈세 또는 횡령, 배임 이런 걸로 걸리기 때문에 깜빵갑니다. 징역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인 투자자들이 좀 더 세금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하려면요. 네, 단타로 하면은 징벌적 과세를 때려야겠지만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네, 전세가든 월세든 5% 한도 내에서 올리지 않고, 예, 그 정도만 딱 올리고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는 그런 법인들한테는 또 혜택을 주면요, 시장에 그 전세가든 임대차 시장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쵸, 가요님. 법인 단타로 흔들면 끝이죠. 그냥 법인 단타로 못하게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법인들이 임대 사업을 단타가 아닌 한 4, 5년, 6, 7년 이 정도로만 유지하게 하더라도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100% 맞지는 않아요. 맞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이 다주택자들이 무조건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대 시장이, 네, 안정되어야지 집값도 안정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세금을 더 거두려고 작년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2법이 통과되었잖아요. 그걸 다 노린 걸 수 있습니다. 폭등을 시켜서 공시가 현실해가지고 대폭등 시켰죠. 그리고 이번에 사상 최대의 세금이 거쳤잖아요. 초과 세수 10조 원대로 했는데 올해 초과 세수가 19조라고 합니다. 19조. A 이름인가요? A 이름인가요? 네. 이거 갖고 뭐 K 세금이죠. 여기 우리 남기영 있잖아요. 남기영 오빠 마스크에 K라고 붙어있죠. 네. K 세금이에요. 네. K 세금. 그래서 이 19조가 결국은 정부에서 삥 뜯은 거죠. 네. 삥 뜯고 세금을 폭탄 맞게 하게 된 배경은 결국 공시가 현실화와 종부세 폭탄,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게 그냥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세금이 19조 거쳤다? 여러분, 그거 할 거면 저도 공무원 할게요. 네, 제가 장관 할게요, 그냥. 네, 제가 장관해서 돈 막 걷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고시 출신들의 그 유능한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런 공무원들이 모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등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걷겠다고 방향을 정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뭔 말이에요? 아빠임님께서 수출이 그만큼 됐잖네. 뭐가 수출이 그만큼 됐어요? 부동산이 아니고 수출이라고 유튜브 똑바로 팩트로 진행해라. 그러니 네가 공무원 장관이 못 되는 거야. 공무원 장관 될 생각 없는데요? 네? 공무원 장관 해야 되나요? 네? 아빠의 힘님? 네? 뭐 세상이 좀 부정적이세요? 뭐 어떤 게 제 불만이신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자, 김철중님께서 내가 37년 직장 생활했는데 법인 세금 포탈한 거 다 맞지? 그죠? 세금 포탈하면 징역이에요. 네, 그죠? 서지민님께서 마스크에 K는 왜 찍는지. 네, 맞습니다. K 왜 찍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종부세 세계가 부러워할 K 세금 노무현 꿈 완성이라고 합니다. 참, 세계가 부러워할 K 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고, 네,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그 박찬대 수석 대변인 세무사 출신인가 봐요. 아니구나. 구제이 세무사가 쓴 이 글을, 네,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다고 하면서, 네, 구 세무사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의 원색적인 종부세 폭탄론과 폐지론 속에 2021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언론은 여전히 세금 폭탄론에 가정 파탄 등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는 좌불안석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곧 중과세 태풍이 온다고 예보하고 조치하려고 했는데도 집값 폭등에 취하고 세제 완화를 기대하며 다주택을 팔지 않아 지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종부세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되라. 똘똘한 채로 좋으니 1주택자가 되면 다음 종부세는 10분의 1 이상 준다고 했다. 아니, 양도세 중과 때려놓고 집 못 팔게 만들어놓고 뭔 이런 개소리를 하십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종부세요. 이중과세예요. 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재산세와 종부세 둘 다 때립니까? 그 위헌 요소가 있는 겁니다. 네? 위헌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잘못된, 자, 상위 1%만 내기 때문에 나머지 99%는 괜찮으니까 뭔 문제냐? 이런 소리 하시는데요. 법이 잘못됐으면요. 그거 고쳐야 되는 거죠. 상위 1%한테도 그 법이 잘못되면요. 고쳐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이 평등한 거예요. 만인에게 평등한 게 대한민국 법인 겁니다. 그게 인민인가요? 우리가 인민재판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자, 종부세 1%만 낸다? 그러면 국토보유세는 99%가 내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거 하겠다는 게? 네? 그러면 1%만 내니까 그거는 정말 잘 된 거고 99% 내는 국토보유세 그거는 왜 욕 안 합니까? 네? 그거 왜 욕 안 해요?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아빠님께서 미국 2억 5천 집 보유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입니다. 네, 아빠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20억 보유세는 1억 2천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보유세가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요. 네? 양도세는요. OECD 국가에서 국가 1등이에요, 거의. 아빠님. 네, 그렇게 다 삥 뜯으려고요? 다 뜯어서 뭐 하시려고요? 재난지원금 다 나눠주려고요? 예? 뭐 또 화천대유 찍으실 거예요? 예? 말 좀 해보세요. 예? 아버지 그만하이소 다 이러시잖아요. 자, 미국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네? 미국은요 월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게 내는 거고요. 예? 그리고 미국은 또 그 주택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네,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좌파분들이 너무 생각이 단순하게 사고밖에 단순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참 위험한 적신호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뭐 광주 민주화 그 5.18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뭐 수많은 분들이 희생된 거 그 점은 저는 잘못되었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좌파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5.18 사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두환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는 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합니다. 네, 또 전두환이 들어와서 또 긍정적인 전두환 대통령이 자리 잡아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야 어디야 그 삼천교육대 이런 거 해가지고 깡패들 다 잡아놓고 그런 부분은 또 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잘한